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 봉사자들이 참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봉사자가 이제 사제들일 겁니다. 내일은 이제 평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선 사제, 특히 사제 양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로 살기도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워낙 개방적이고 뭐 이런저런 유혹도 참 많고요. 인터넷이다 무슨 채팅이다. 그래서 좋은 사제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바람입니다. 소망이고요. 정말 성인 사제들이 많이 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게 우리의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사제를 양성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 좋은 사제를 키워내는 일도 참 요즘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또 저희 신부들만의 일도 아니고 함께 교우들과 함께 어우러서 좋은 사제를 이제 양성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사제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사제를 양성하는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세운 순서대로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1855년도 제천 배론에 생긴 성요셉 신학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데 이 성요셉 신학당을 서울 이제 가톨릭 대학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대학은 서울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신학대학이 대구에 세워진 1914년에 세워진 성 유스티노 신학교, 지금 대구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신학교가 1962년도에 세워진 광주 옛날 대건 신학대학, 지금 광주 가톨릭 대학입니다. 네 번째가 1984년도에 수원에 세워진 수원 가톨릭 대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산 가톨릭 대학, 여섯 번째가 대전 가톨릭 대학, 일곱 번째가 인천 가톨릭 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신학교에 보통 신학생들이 대구 같으면 대구 안동교구 2개 교구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신학생들 전부 150명 정도 있습니다. 신부님들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교 과정은 신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보통 이제 4년을 마치고 군대 3년 갔다 와서 3년을 더 해야 되니 전부 신학교 과정은 7년, 군대 3년까지 합치면 도합 10년택입니다. 신학교를 입학해서 10년 뒤에 보통 신부가 되는데 10명이 입학하면 몇 명이나 신부가 되겠노? 옛날에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지금 연세 60 이상 신부님들은 보통 30% 정도 신부가 됐습니다. 저같이 50대 신부들은 한 50% 정도. 요즘 이제 30, 40대는 조금 물러가지고 이제 한 60%, 70% 이제 정도 신부가 됩니다. 신학교는 한국에 이제 양성 과정이 좀 엄격한 편입니다. 이제 그 신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이제 사관학교처럼 이제 단체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규칙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한 2달 동안,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2달 동안 집에 가서 이제 본당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신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딱 이제 집에 가면 교수 신부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성소 회의를 합니다. 이 학생이 신부가 되기에 괜찮은지, 자질은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회의를 합니다. 성소 회의라고 합니다. 한 명씩 올려놓고요. 1학년 일반 1번부터 딱 올려놓고 일마 이거 괜찮았나? 학기 중에 잘 살았나? 문제는 없나? 공부는 잘했나? 성격은 괜찮나? 규칙은 잘 지켰나? 문제 없나? 아, 문제 없다. 그럼 통과. 이렇게 이제 1학년 1반 2번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1학년 1반 몇 번? 누구? 야는 좀 문제가 있는 것더라. 보이 미사 시간에 잘 좋을 때 보니까 수업도 한두 번씩 빠졌다 보니까 맞다. 나도 이 리포트도 엉망으로 냈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은 투표에 들어갑니다. 이제, 네. 이 투표는 우리 대구, 제가 있을 때는 대구신학교에 이제 투표는 바둑돌로 했습니다. 이제 흑백으로요. 이제 백은 사는 기고 흑은 이제 죽는 기입니다, 이제. 그래, 이제 교수님들이 하나씩 이제 흑백 바둑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야의 운명을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구니가 돕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래,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넣습니다, 이제. 그리고 15명이 딱 돌려가지고 딱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과반수가 나오면 1년 정학입니다. 무조건 저 꽃동네 같은 데 가서 1년 동안 이제 노동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부르실 때까지 이제. 3분의 2가 나오면 바로 퇴학입니다.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번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의의 결과를 이제 우편으로 각 본당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집에 있으면 한 일주일쯤 있으면 바로 이제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럼 사무장님이 제일 먼저 받죠, 이 편지를. 편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좀 두껍한 게 있고 좀 얄브리한 게 있습니다. 얄브리한 건 안에 성적표만 들어있는 거라서 이제 괜찮은 기라. 근데 두껍한 거는 안에 문제가 있어가 사유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받으면 큰일 나는 기라, 이제. 그래서 이제 방학하고 한 일주일쯤 있으면 사무장님이 이걸 받아가 이제 신학생한테 학사님 학교에서 편지 왔어요 하면 막 얼른 가가지고 이게 막 두껍한 건지 얄브리한 건지 우선 그거부터 이제 막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개봉을 해가지고 본당 신부님께 이제 결제를 맡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받아야 돼요. 요즘 이제 한국에도 뭐 다들 이제 집집마다 아이들이 하나 둘입니다. 전부. 뭐 지금은 뭐 신학생들 전부 다 외동 손도로 말하면 반틈 이상이 외동입니다. 요즘은. 예. 그래서 이제 성소자도 이제는 앞으로 점차 이제 줄어들지 않겠나 이제 걱정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신부 만들지 학교에서 와 내보내노 이제 웬만하면 신부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죠. 근데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의사 하랍니다. 의사 자기 하고 싶다고 다 못해. 저는 선생님 하랍니다. 다 못해. 합당한 자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신부 하랍니다. 이래도 합당한 자격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 내보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 내보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부를 못하면은 신학교에서 내보냅니다. 신부가 되는데 머리가 되게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되게 나빠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 신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책 보고 와가지고 2011년 12월 30일 날 세상 종말이 온다. 막 집집마다 뭐 라면을 10바스씩 준비해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한 학기 평균이 70점이 기준입니다. 항상 70점은 넘어야 돼. 70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노?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 한 번은 넘어갑니다. 근데 경고를 2번 받으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유 없이. 1학년 1학기 때 한 번 받고 4학년 1학기 때 한 번 받아도 나가야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경고를 무조건 2번 받으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뭐 무좀이나 치질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2시쯤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 이제 신부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세 번째로 성격이 괜찮아야 돼요. 신부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도와야 되고 이런 건전한 상식, 보통의 그런 판단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성격이 너무 그죠? 고집이 세거나 너무 외골수거나 안 그래도 신부로 혼자 살아가면 그죠? 성격이 꾸어지고 처자식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꾸어지기 쉬운데 너무 외골수거나 고집이 세거나 자폐적이거나 너무 이제 성격이 이기적이거나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
네 번째로 그 술을 이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술 마시고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절제하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술은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술 먹고 실수하면 그 질로 바로 내보냅니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필름이 끊기면 그죠? 술 먹고 그죠? 술 먹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술은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사실 신부가 술 먹고 실수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지? 이 대낮부터 얼그리하게 취해가지고 막 어슬렁 막 댕기면서 오늘도 걷는다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죠? 막 아무나 보고 막 시비 걸고 그죠? 막 또 아무데나 막 오줌 누고 그죠?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지? 술은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규칙이라는 거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해야 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도록 이렇게 훈련받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1년, 2년, 3년 규칙 생활에 익숙함으로써 이제 사제로서의 틀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 보통 한국의 신학교 규칙이 보통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상생활이 5시 반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서 6시에 전부 성당이 집합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이제 미사, 묵상이죠. 이제 7시 반까지 아침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미사하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제 빌지요, 이제. 그러면 7시 반에 아침을 줍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오전 수업입니다. 12시에 다시 이제 성당에 집합, 이제 낮 기도입니다. 12시 반까지 또 열심히 30분 동안 이제 기도하고 빕니다. 그러면 12시 반에 점심을 줍니다. 1시부터 3시까지는 이제 운동 시간. 이제 가서 막 이제 축구도 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기타도 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는 오후 수업입니다. 5시에 다시 성당에 집합. 6시까지 또 1시간 동안 저녁 기도입니다. 또 열심히 막 기도하고 빌만 6시에 저녁을 줍니다. 이렇게 신학교는 삼시세 때 묵으려고 하면 열심히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어가 묵는다고 우리 신학생들은 빌어 묵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30분 동안 이제 뭐 빨래도 하고 속옷도 빨고 구두도 닦고 청소도 하고 7시에 전부 묵주기도를 합니다. 단체로. 7시 반에 끝기도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취침입니다. 그리고 끝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전부 이제 대침묵이를. 이제 이런 이제 규칙 생활을 통해서 이제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이제 틀을 이제 배우는 거죠. 6번째. 여자를 너무 밝혀가지고는 신부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이거는 분명하겠죠. 뭐 여자만 보면 헐떡거려가지고는 뭐 이건 신부되기 어렵습니다. 7번째. 신부될 사람 집안이 괜찮아야 돼요. 뭐 부모님이 지위가 높거나 뭐 이제 뭐 재력이 있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신부될 사람 집안이 이웃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학생 보고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강도입니다. 니는 예, 도둑입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의 부모님들이 이제 좀 건전하게 이웃한테 평이 그죠? 괜찮아야 된다. 8번째. 본당 신부님의 평가가 괜찮아야 돼요. 신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보통 본당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개학을 하면 학교로 돌아가는데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생활을 본당 신부님이 평가서를 써줍니다. 이 학생이 방학 동안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활동 열심히 했고 사람들의 평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사제되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서를 써주는데 이런 평가서를 부정적으로 받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신학생은 신부되기에 좀 곤란하다.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평가서를 쓰면요, 거의 신부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등등 이런 성소회의를 14번을 이제 통과해야 이제 신부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요. 네. 요즘 신학생들은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제 사고방식이. 저도 제 형제가, 저희 또래는 다들 형제들이 많은 그런 세대입니다. 저도 제 형제가 3남 5녀 8남매입니다. 보통 뭐 옛날에는 5남매 6남매가 보통이었고 8남매는 조금 많은 편이죠. 근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하나 둘 어지간하면 외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들 막 구김살 없이 컸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막 자기 할 이야기 그냥 그대로 다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참을 줄도 알고 이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도 있고요. 한 4, 5년 전입니다. 신학생들 면접 때입니다. 우리 대구신학교에서요. 이제 신부들 넷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면접을 보러 이제 들어오는데 저하고 옆에 신부가 질문이 이제 동시에 나갔습니다. 해필. 저는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었고요. 옆에 신부는 형제가 미치고 이래 물었습니다. 근데 야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 뭐 있어? 순서대로 물어 있어. 하기야 저희가 잘못했죠, 잘못하기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막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 막 벌벌벌 떨려서 막 죽으러 가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판인데 요즘 아이들은 막 당당해. 딱 걸어 들어와서 앉는 폼이 막 그래 물어보 있어. 막 내 얘기해 줄게요. 그럼 한국에는 각 교구마다 성소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사제직의 뜻이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그걸 보내요. 그러면 중1부터 중1, 중2, 중3 이렇게. 그래서 고3까지 있고 또 이제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야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야들은 좀 이제 교구에서 이제 뭐 피정도 시키고 좀 더 이제 정말 신부될 뜻이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꾸 이제 확인을 하고 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보통 이제 피정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고3들을요. 이것도 한 7, 8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1박 2일 동안 8월 달에 이제 피정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보통 피정 때는 이제 식사가 이제 그 뷔페식입니다. 아침 되면 밥, 이제 국, 김치, 계란 후라이 보통. 그러면 저희 같으면 보통 이제 먹을 만큼 들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씩 이래 들어갈 건데 고3 아이 덩치 이런 놈이 계란 후라이를 막 3개씩, 4개씩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인마, 니 계란 후라이 이거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니 모르겠나? 니가 인마 3개씩, 4개씩 들어가기 뒤야가 모자라잖아. 없잖아. 이래 이야기를 하니, 야, 또 대답이 걸작입니다. 신부님, 이걸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먹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놔야지요. 이 칸에. 아, 또 그 말도 맞아, 그지요? 우리는 보통 이제 기성세대는 뭐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다. 이게 굳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굉장히 사고방식이 아주 이제 열려있고 좀 유연해요. 이제 굳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제 양성이 참 요즘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하고는.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도 좀 양보하고 또 신세대도 좀 양보해서 서로 이제 접점을 잘 맞추고 가는데 오늘날 사제 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사제들 좀 4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사제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땅에서 또 불쑥 솟아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학교 가서 사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동료들, 선후배들이 신학교 가서 사제 수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40만 명의 사제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 같이 뛰어난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좀 그런 분들도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좀 성에 안 차는 신부라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사제직을 충실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이 교회를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인 주교들에게 맡겨서 이어져 내려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이제 보통 본당의 형태로 이제 보통은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제 원래 교회 이제 시작은 교구에서 시작을 해서 본당으로 이렇게 분화되었습니다. 하나의 본당이 이제 설립이 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그 백삼위 성당도 이런 내적인 외적인 요소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내적인 요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한 공동체의 신자들이 서로 기도로서 합심하는 것이 한 본당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합심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부부와 가족이 서로 그죠? 원수같이 지낸다면 행복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죠? 이제 겉이 반듯하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는 것 이것이 한 본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외적인 것입니다. 한 본당이 있으려면 이런 본당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본당 신부님이 있어야 되고 또 수녀님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제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또 이제 본당을 이루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이제 신부들은 그 신설 본당에 파견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교회가 팽창일로에 있기 때문에 새로 본당들이 많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금 수원교구나 인천교구 같은 데는 새로 성당이 많이 막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제 그런 데는 어쨌든 신부 중에 누군가 가서 이제 새로 성당을 지어야 됩니다. 성당을 짓는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부들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고 이 돈을 만지는 이 신부한테 참 버겁습니다. 사실은 또 신자들한테 맡겨놨다가 또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성당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일이 신부들한테는 참 버거운 일입니다. 또 신자들도 힘듭니다. 성전을 새로 건립하려면 성전 건립 기금도 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한국도 어렵습니다. 성전 건립 기금을 내고 또 그것도 모질해 가지고 신자들이 무슨 물건을 내다 팔고 막 이렇게 이제 돈을 막 모으는데 합심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본당 그 사제관에 있으면 전화가 자주 이렇게 걸려옵니다. 이제 성전 건립 기금을 물건을 좀 팔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기 어디 춘천교구 어느 본당인데 언제 일요일 날 가서 우리 성전 건립 기금 물건을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전화가 본당 사제관에 되게 자주 옵니다. 다 받을 수도 없고요. 다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 어지간하면 전화 막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합니다. 막 받기 싫지요, 사실은. 받으면 또 거절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신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제 본당이 이제 하나씩 마련돼 가고 또 유지가 돼 가는 겁니다. 이제 들으니 우리 백삼위 본당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아주 리모델링을 아주 이제 해놓았다고 오늘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성당이 참 예쁘고 아주 아담하고 참 아주 심플한 게 특히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한국풍 우리 성인들 해서 아주 참 예쁘게 잘 이렇게 단장을 해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몇 군데 성당은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구 지역에 몇 군데 성당입니다. 대구 쪽에서 조금 떨어진 신령 성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령. 예.
아주 시골입니다. 여기는 양파를 많이 이제 그 농업하는 양파 생산지인데요. 신령성당은 면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본당이지. 신자들 다 합쳐서 한 300명쯤 됩니다. 주로 양파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성당을 지었는데 9억 원이 들었습니다. 언제 지었느냐 하면 2000년도에 성당을 이제 새로 지었습니다. 아주 낡은 옛날 성당을 총 9억 원이 들었는데 시골 신자 300명이 9억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분이 돈을 3억 원을 내놨습니다. 성당 짓는데 보태라고. 이걸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신자들이 성전 건립 기금을 모았는데 전부 1억 5천을 모았습니다. 이제 다 이제 내겠다고 약정한 돈이 그래서 4억 5천이 모아졌어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모았나? 양파를 싣고 다니면서 막 팔러 다녔습니다. 성당 조직 안에 아예 양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양파위원회에 이제 위원들이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트럭에다가 몇 대씩 양파를 싣고 대구 시내 막 큰 본당에 가서 무조건 하여튼 이제 무조건 팔았습니다. 그래가 한 4, 5년 동안 팔아가지고 전부 이제 돈을 9억 원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2000년도에 성당을 지어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저도 그 봉헌식 미사 때 있었는데 그날 막 돼지 2마리 잡고 하여튼 막 이제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예. 신령성당은 양파 성당입니다. 예. 대구에 반야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반야월 성당은 이제 새로 지었는데 전부 돈이 27억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당 신부가 거기는 물건을 주로 안 팔고 거기는 주로 약정을 해가 많이 이제 돈을 모아서 결국은 이제 성당을 지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약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가 이제 처음부터 오래 시간을 좀 두고 약 한 7년 동안 쭉 약정을 받았습니다. 제 동창 신부가 이제 그 성당을 지었는데요. 그 이제 한창 이제 성전 건립기금을 모금할 때 동창 신부가 이제 가정 방문을 다 나갔습니다. 그 이제 신자들이 본당 신부가 온다고 이제 정성껏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집집마다 음식을 대접한다고 소고기국도 끼리고 된장도 찢이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적당히 이제 본당 신부가 하여튼 정성껏 대접하려고 하는데 한 집에 가서 딴 집에 가서 못 먹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가 미사 때 제가 가정 방문 가면 음식 하지 말고 그 음식 보는 시장 보는 그 값, 그것도 아예 그 본당 성전 건립기금으로 내자. 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음식 그 장만하는 그 시장 보는 값도 그것도 막 내면 좋겠다. 나는 그냥 맹물 한 잔만 더. 이래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 마침 좀 귀가 어두운 할매가 이제 옆에 반장한테 반장 그 신부님 뭐라 카노? 그래서 이제 이 반장이 할매 딴 건 모르고 하여튼 신부님 오시면 배추잎판이나 밑장 내놓으면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추잎파리가 이제 10,000원짜리 그죠? 한국에서 10,000원짜리 배추잎파리라 하잖아 그지? 그래 할매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이제 그 할매 집에 이제 가는까 할매가 막 신부님 오신다고 막 버선발로 뛰 나가지고 아유 신부님 어서 오이소. 걔가 막 안방에 딱 모셔놓고 신부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걔가 막 작은방에 가지고 신문지에 이제 상을 이래 들고 왔는데 신문지를 뜯기니까 배추잎파리가 소복하게 막 그래 그 동창 신부가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형님 막 우리 본당은 이 할매 이런 정성으로 안 지었는겨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당은 막 배추잎파리 본당입니다 하면서 반야월 본당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동에 대게로 유명한 데가 이제 영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영덕 쪽에 강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강구가 이제 항구고 영덕은 내륙 도시인데요. 강구 본당 이제는 이제 총 9억 원이 이제 들어서 지은 2005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본당 이제 지은 신부가 이제 제 초등학교 동기 신부가 또 이제 가서 지었는데요. 그 지을 때 저도 이제 가보고 했었는데 거기는 신자가 80명입니다. 강구 본당에는요. 80명이고 주일 헌금이 얼마 나오나? 2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본당에서 어떻게 이제 성당을 지었느냐? 교구에서 성당을 지으라고 2억 원을 교구에서 이제 보태줬습니다. 2억 원 가지고는 너무 어렵죠. 택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자들이 이제 뭐를 내다 팔는 거 하니 강구의 특산품이 대게지 않습니까? 대게를 갖다 팔았어요. 서울로 많이 갔습니다. 서울 신자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6년 동안 팔았습니다. 대게를. 얼마를 벌었나?
6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게를 팔아가지고요. 대단하지. 그래가지고 전부 9억 원을 들여서 2005년도에 성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하나하나 보면요, 정말 신자들의 피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요. 이런 이제 정성이죠, 사실은. 예. 저는 지금은 태전성당이 본당신부로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본당신부를 했던 데가 이제 평리성당이라는 데입니다, 대구에. 이 평리성당은요, 이 과수원을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한 분인데 아주 열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성당을 반드시 하나 지어서 봉헌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성당이 분가될 걸 예상하고 미리 땅을 사놨습니다. 한 700여 평 땅을 사가지고 마침 성당이 분가를 할 때 이분이 그 자기 땅에다가 성당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성당이 한 20억 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게 1979년도에 성당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평리 본당은 이제 농사 짓는 과수원 하는 분이 이제 자기 혼자 그냥 봉헌한 그런 성당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분은 아주 성령쇄신 회장을 맡고 있고 지금 연세가 75쯤 됐는데 아주 본당에서도 교우들한테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고 한평생 그야말로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아주 대단한 그런 평신도시죠. 또 당신 소원대로 그 평생 성당을 하나 지어 봉헌하겠다는 그런 것도 실천하신 분이고요. 우리 그 회장님 앞에 가면 정말 아주 저도 본당에 있으면서 늘 자주 뵈면 참 이렇게 존경이 가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또 제일 첫 본당을 했던 데는 동명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이 동명성당은 병원을 했던 원장님이 그 성당은 내가 짓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어서 봉헌한 본당입니다. 1976년도에 그렇게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은 당신이 은퇴할 때 그 당신 병원도 이제 교구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이것을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구에서 그 병원을 성심복지병원으로 해서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요즘에는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무료로 진료해주는 그런 병원으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뜻을 위해서 바친 이런 이제 그런 정성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구 인근에 선산군이 있는데 구미 옆에요. 그 선산성당은 여기도 전부 다 한 5억 원 정도 들어서 성당을 이제 작년에 성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성당이 오래돼 가지고요. 여기에는 선산에 한의원을 하는 분이 이제 그 돈을 15억 원을 내놨습니다. 이분이 성당을 지으라고.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힘을 합심해 가지고 돈을 모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은 성당인데 이 한의원을 하는 이 분은 아주 열심한 신앙인인데 자식들을 공부시킬 때도 등록금을 대주면서도 이거는 원래 하느님 건데 너한테 빌려주는 거다. 너가 나중에 크면 갚아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치과의사가 된 아들이 있었는데 선산 본당을 지을 때 자기도 1억 원을 내놨습니다. 예, 젊은 의사도 이제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걸 이제 잘 받들어서요. 이제 이렇게 뭐 전국 곳곳에 뭐 성당들이 사실 이런저런 아주 이제 교우들의 이런 정성과 또 땀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제 지어지고 사실 이런 그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당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합심이 이런 내적인 요소가 본당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예 아주 그 첫날이어서 저도 약간은 긴장은 되고 예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좀 걱정도 했는데 어떻게 좀 뭐 재미있었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렇게 다들 미국 생활이 너무나 바쁘시고 또 이민 생활이 여러 가지로 고단한 것도 많지 싶은데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늦은 밤길 조심해 가시고 내일은 평신도에 대해서 평신도로서 사는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백사하미 성당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분들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힘 주시고 세상 모든 어려움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모든 우리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좀 초청해 주시고 해서 내일 평신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내일 좋은 말씀 해 주실 테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